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나타내는 코로나 블루 네. 뭐 이런 신조어 외에도 또 다른 신조어들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이제 화병이 생기니까 네. 코로나 레드, 코로나 앵그리 이런 말도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유, 돌밥도 있지 않소. 돌밥이요? 저기 돌솥밥 뭐 이런 건가? 아이, 그게 아니고요. 우린 요새 어딜 나가지를 못하니 예.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아유, 밥하고 돌아서면 또 밥이고 밥하고 돌아서면 또 밥이고 이러다 보니 이게 돌밥 한다고 하죠. 돌아서면 밥하고 아침하고 시간 금방 또 점심시간 되니까 그렇지요. 또 그런 식으로 돌아서면 밥하고. 야, 아이고. 근데 나는 이래 돌밥해도 좋아. 예. 왜냐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빨리 코로나만 이길 수 있다면 뭐 돌밥이 지금 문제요. 예. 하루빨리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라고 여겼던 그 보통의 일상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힘내고요. 조금 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조금 더 참고 이렇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자, 7번 국도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영동 지역을 강타하면서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제 9호 태풍이었죠. 마이삭이 휩쓸고 딱 올라간 그 다음에 이 태풍이 또 치고 올라와가지고 예.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요. 우리도 지금 그 매미 그거로 가을 우뚝 잊을 수 있어. 네. 그 우리 왜 말에는 그 6.25 때는 난리도 아니야 이랬는 게 그게 농담이 아니고 현실이었다니요. 네. 거다가 작년에 미탁이 확 해몰아쳤지.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새서 태풍이 와서 정신도 못 차린 상태에서 또 내리치니 이거 우투사로 왜 이리나? 예, 아마 이번 태풍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예전 한 2002년, 3년에 그 루사와 매미의 악몽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네. 자, 이번에 이렇게 도로가 침수되고 다리가 또 물에 잠기고 또 곳곳이 피해를 입었던 바로 이 현장. 이번 현장에 저희 제작진이 함께 나가봤습니다. 그 모습들 함께 보시죠. 올해 최강 태풍으로 발달한 9호 마이삭이 오키나와 부근 해상을 지나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무너질까 무서워서 집에 가서 잤어요. 가게에서 안 자고. 마당이었거든요. 해가 마당이었는데 지금 밑이 파여나가면서 쌤은 위에 행거까지 싹 파여나간 거예요. 세상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거친 파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잠깐 40분 사이에 월파가 되면서 파도가 넘으면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생긴데 장세는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랬는데 이런 일을 겪어갖고 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할 걸로 보여 지금까지 태풍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9월 7일 월요일 이게 강아지 저희 좀 촬영을 좀 하려고. 하늘로 가서 앞에까지밖에 못 가요. 양쪽 배수로가 다 막혀서 지금 뭐 물이 배수가 안 됩니다. 대책이나 이런 게 혹시 따로 있어요? 전 직원이 다 지금 그 현장으로 나가 있으니까. 도로 침수뿐 아니라 산사태 위험까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게 계속 산골에서 물이 계속 흘러 내려오니까 이 골에서 제가 봤을 때 산에서 계속 내려오고 물이 못 빠져나가잖아요, 저기. 여기 물이 다 이거 막혀가지고 땀 벗어요. 시간당 최대 70mm에 달하는 폭우는 주변 일상 모든 곳을 피해가지 않았는데요. 저 위에 밭쪽이 터져가지고 계곡에 물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휩쓸려 내려온 거죠. 그리고 전에 이제 여기 농수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용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넘치니까. 폭우를 견디지 못한 아파트 인근 밭둑은 무너져 내렸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흘러든 상태. 아까 한번 잠겼다가 지금 조금 소강 상태. 다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아직 오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대책 같은 게 뭐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방으로 상황은 긴급하게 돌아갑니다. 금세 물이 차오른 지하 주차장. 놀란 주민들이 급히 차를 대피시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데요. 경포호수 쪽 상황은 어떨까요?
경포 가는 길인데 지금 차가 막혔네요. 호수 인근 도로 차량 통제 중입니다. MBC에서 나왔는데요. 왜 통제 왔어요? 여기도 물 탔어. 박물관 앞에 네. 물이 타가지고 다 던져. 아, 박물관 앞까지요? 응, 타고 나가. 반대편으로 가봤는데요. 경포 호수 주변은 이미 모든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 여기는 통행은 가능한가 본데요. 앞으로 못 가나요? 네. 여기 완전히 물이 찼어요? 순식간에 어른 무릎 위까지 불어난 물, 단풍에 뜯겨진 건물 외벽까지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침수된 차량이 보입니다. 오도 가도 못한 채 갇혀버린 위급 상황. 급한 대로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허탈하고 황망한 마음은 진정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지나가려고 여기 사무실이 있거든요. 오는데 저 사람들이 한 5명 있었어요. 교통 통제하는 사람들이. 근데 안 막더라고요. 안 막으니까 한번 지나갔죠. 근데 지나갔는데 여기 지금 막아놨어요. 나갈 수가 없다고요. 다시 돌아 나왔죠. 여기 갔던 길이니까. 오는데 시동이 팍 꺼지는 거예요. 차가 그냥. 동네 주민들은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이동을 하려면 물에 잠긴 도로를 헤치고 걸어가야 할 상황.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요. 여기 동네 주민이세요? 네네. 그럼 여기 주민분들은 어떻게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못 나가죠. 이쪽으로도 못 나가고 이쪽으로도 못 나가고. 저 뒤에 산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 산 길이 다 패여 있어서 거기도 아마 못 가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걸어서 그냥 다니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택시도 저기 택시 타고 한번 떠들 수밖에 안 돼서 여기 지금 집에 걸어와요. 이미 우산은 소용이 없는 상태. 그칠 줄 모르는 폭우를 뚫고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데요. 보는 사람마저 조마조마합니다. 최대 순간 초속 40m의 매우 강한 바람까지. 한계선을 넘어 도로로 계속해서 물이 넘쳐 흐르는데요. 이젠 하늘이 다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버스가 이거 다녀? 여기가? 관광버스 아니에요? 아, 저기 막혀갖고 이거 돌아가는구나, 버스가. 하이선이 계속해서 북상함에 따라 강릉항으로 피항온 선박들이 위태롭게 묶여 있는데요.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 대피령이 내려진 항구 앞은 하늘도 물결도 온통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여기가 남대평과 바다가 만나는 쪽인데 보시다시피 파도가 치고 있는 쪽이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넘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세지는 느낌입니다. 강풍을 뚫고 내리는 거친 폭우. 더 이상의 촬영은 힘든 상태입니다. 뿌리째 뽑혀 떠내려가는 나무만이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대신 전할 뿐인데요. 바다와 하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근래 보지 못했던 집채만한 파도가 주변을 집어삼킬 듯 몰려옵니다. 동해시 역시 비 피해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여기는 이날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삼척에서는 1명이 사망했고
동해안 인근 주민 740여 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해안가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과 번화가까지 강원 영동 지역 곳곳을 핥히고 지나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이제 모두 다 함께 복구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큰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을 위해 다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겠습니다. 이 태풍이 핥히고 간 곳곳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아마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신 현장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볼수록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그 가을 태풍이 올해 유난히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좀 이제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예, 맞아요. 그 사전에 대피하려고 짐을 싸서 옮겼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안정된 꼴꼴이 예쁜 모습이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 그런 거 대하고 접할 때마다요. 이게 속상한 거를 넘어서 가슴이 그냥 막 애리고 이렇다니요, 진짜. 그리고 이제 매번 수해 피해가 이제 반복되는 곳에는요, 좀 보다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모아서 온종일 손길을 모아서 이 위기를 좀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은 그 아픔과 상처를 반복해서 우리가 겪다 보니까 그냥 보통이었던 날들, 평범했던 그 날들이 간절히 그립습니다. 자, 빨리 모든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뜻한 마음들을 좀 더 확실하게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핥히고 간 상처를 서로 보듬는 이웃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여유로 주변을 잘 살펴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전국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릉고는 신일고와의 결승전에서 김세민의 석점 홈런 등 7회에만 넉 점을 뽑으면서 7대2로 승리했습니다. 그동안 준우승만 3차례 했던 강릉고는 이로써 창단 이후 45년 만에 전국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3회 구원 등판에 9회까지 한 점만 내준 강릉고 에이스 김진욱은 대회 MVP로 선정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 코로나로 지친 우리 지역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제54회 전국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강릉고 야구부가 신일고등학교를 7대2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이었지요. 바로 이곳이 야구 명문 강릉고등학교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야구부를 이끌고 있는 최재호 감독이십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호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많이 얘기를 듣고 계시겠지만 축하 인사 지금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우리 강릉고 야구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또 감사 인사를 또 드립니다. 네. 저도 이곳 동문주의 한 사람이라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청룡기, 동항대기 계속 준우승. 이번엔 우승 예감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뭐 지난 대회든 올해 대회든 전국대회 4번째인데 뭐 진다라는 생각은 안 가졌어요. 단 한순간도. 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또 경험도 좀 짧고 또 선수들이 뭉친 시간도 좀 짧고 뭐 이만큼 해준 것만 해도 우리 선수들한테 감사한데 뭐 항상 뭐 꿈은 우승인데 뭐 4번째 도전해서 우승을 해서 너무 기쁘죠. 이번에 저희가 좀 색다른 시선에서 바라봤던 게 뭐냐면 사실 지금 강릉고등학교 감독이시지만 이번에 결승에서 맞붙었던 신일고등학교 감독이시기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 마지막 이제 강고 오시기 전에 신일고 감독으로서 또 우승도 시키시고 이럴 때 그 팀과 맞붙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야 뭐 또 바로 전에 있었던 팀이고 또 게임인지라 또 결승전이고 또 뭐 이겨야 되겠죠. 뭐 매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스포츠의 세계니까. 그럼요.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잘했고 열심히 했겠지만 그중에 김진욱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진욱 선수가 지난번 황금사자기 때는 마지막에 그 투구수 한 개에 걸려서 이렇게 아쉬운 표정으로 마운드를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이번엔
어떻게 좀 특별한 뭐 좀 제스처나 좀 조언을 좀 해주고 경기에 임하게 하셨는지요? 뭐 이제 어차피 이제 3번의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예. 또 우리 진욱이 같은 경우는 또 1학년 때부터 경험도 풍부하고 네. 그런데 또 2번의 실패를 좀 맛봤기 때문에 네. 이번 신일고전은 약간의 투수 로케이션을 좀 바꿔보자. 네. 그런 생각을 가져서 네. 또 2회전 마치고 3회전 때 또 살짝 위기가 와서 예. 진욱이로 뭐 빨리 교체를 했어요. 네. 이번에는 뭐 투수 교체에 있어서는 거의 뭐 우리 최 감독님의 용병술이 뭐 신의 경지에 다다른 듯이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 또 겸손히 말씀해 주시네요. 평소에 그 선수들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니 네. 감독님이 이렇게 평소 화면에 보이는 인자함 뒷면에 어떤 상당한 카리스마가 있으시다. 칭찬보다도 이렇게 좀 엄격하게 많이 하신다던데 이번엔 좀 뭐 칭찬 좀 많이 해주셨나요? 아니 저희 선수들한테는 사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훗날 네. 뭐 어느 날 지들이 이제 뭐 야구등 좀 이제 유니폼도 벗을 때쯤 되면 네. 우리 최재호 감독님이 아하. 고교 시절에 이랬던 게 참 약이 됐구나라는 예. 거를 이제 훗날 좀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에 이제 아웃 카운트 마지막 카운트 잡고 선수들이 다 뛰어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선수들이 그렇게 좋아할 때도 감독님은 표정이 또 그냥 카리스마 있는 표정 그대로 무표정이셨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그 표정 속에. 뭐 짧은 시간이지만 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의 그 같이 고생했던 생각들. 예. 네.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네. 지역에서도 올라가고 또 우리 선수들 아마 학생들도 아마 버스 몇 대 대절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네네네. 그죠? 운동장에서 같이 이렇게 교가도 외치고 응원가도 외치고 축하하고 했을 텐데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감독님도 이렇게 무관중으로 우승해본 건 처음이실 네, 거예요. 처음이죠. 어떠세요 기분이? 좀 아쉬움이 남죠? 지난해 청룡기 봉황기 때를 예. 이 우리 강릉고등학교 결승전에 가서 시합을 졌는데 네. 우승팀보다도 저희가 거꾸로 우승한 것처럼 그렇죠. 너무 많이 좀 열광을 해주시고 네.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이런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예. 네. 서울에서 뭐 배재, 덕수, 신일에서 우승할 네. 때만 해도 잠깐 우승하는 걸로 끝나고 그랬는데 네. 여기는 졌는데도 너무 준우승해도 너무 이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네네네.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고 이게 뭐가 뭐 졌는데 뭐가 이렇게 좋아서들 그러시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예. 어떤 우리 강릉 시민들의 또 어떤 열망과 우리 동문들의 열정이 너무 또 감격스러웠고 예. 또 그거로 인해서 제가 또 잊지 못할 그런 추억거리를 또 만들었었고 네. 또 올해도 또 뭐 무관중으로도 하지만 예. 또 이 강릉에 내려오니 이 주민들이 여러 시내 프랑카드가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걸려 있다라는 예. 또 얘기도 듣고 뭐 그래서 하여튼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강릉 시내 곳곳에 네. 각 단체에서 네네. 축하, 우승 네. 축하 이런 축하 메시지를 현수막으로 걸어놨단 말이죠. 네네.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위에 새로운 현수막이 최근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 밑에 강릉고 야구 감독 최재호. 네. 자비를 들여서 그 현수막을 다 거셨더라고요. 네.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실 그게 생각을 했어요? 뭐 저녁 식사 중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현수막이 강릉 시내 곳곳에 다 너무 많이 걸렸다. 몇백 네. 개가. 그럼 내가 보답을 해야 드릴 게 뭐가 있겠냐. 예.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하는 그것도 뭐 힘든 일이고. 네. 자, 그러면 나도 현수막을 하나 걸어서 조그만하게나마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겠니?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그것도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바로 제작을 해서 예.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3학년들 졸업하고 나서도 이후에도 수급 계획은 뭐 다 갖고 계신지요? 지금 올해 내년에 입학할 신입생 15명 스카우트가 다 맞췄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뭐 어느 해보다도 좀 스카우트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내년도에도 뭐 시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강고 야구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강릉고등학교는 올 가을 이제 앞으로 남은 올해 내에는 또 전국 대회 출전 계획이 있습니까? 네네.
10월 중순에 이 마지막 봉황기 대회가 있고요. 11월 초에 또 부산에서 하는 저희가 또 우수고교 초청대회를 초청을 받았어요. 12개국 12개 학교의 그 초청 경기인데 왕중왕전 같은 경기군요. 뭐 하여튼 우수고교 초청대회라 뭐 명문고등학교 출전하는 팀인데 거기 출전하게 돼서 그거 이제 준비하면 뭐 마무리 잘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강릉고등학교의 야구 발전을 응원할 텐데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끝으로 뭐 감사 인사도 좋고요. 한마디 좀 해주시죠. 뭐 강릉고등학교 야구부를 너무 정말 큰 사랑을 주셔서 뭐 영원히 잊지 않을 거고 또 앞으로도 여기 복음 가도록 뭐 계속 뭐 하여튼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역사를 새로 쓰신 바로 분입니다. 최재호 감독님과 함께 바로 이곳 강릉고 운동장에서 직접 여러분과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식사 후에 나오는 과자나 과일 같은 걸 디저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디저트가 그 메인 요리하고 거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렇죠. 다양하게 이렇게 모습을 변모시키고 있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강릉만 해도요. 그 전통 있는 세상 강릉 한가가 딸기 마시며 거다가 초콜릿 한가, 커피 한가까지 아주 시대에 맞게 변신하고 이런다니요. 네, 오늘 준비한 디저트는 삼척에서보다 맛있게 변신 중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보면 길고 길었던 장마에 폭염에 태풍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기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디저트를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강원도의 대표 스윗가이 저 기환이가 여러분을 달콤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디저트의 세계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까요? 자, 지금부터 디저트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왠지 시작부터 장인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소개할 첫 번째 디저트는 바로 이 바게트. 오븐에서 갓 꺼낸 따끈따끈한 바게트를 어슷하게 썰고 빵 위에 치즈를 얹어 촬영용 바게트를 완성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말이죠. 제가 빵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제작진들 섭외력 칭찬해. 지금 빵이 막 나온 거죠. 네. 그러면은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터뷰도 식후경이다. 이거 먼저 먹고 그다음에 좀 딥토킹을 좀 나눠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 진짜 너무 설레. 향이 예술이야. 너무 맛있어.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이 바삭 이거 이 소리 들리. 근데 겉은 진짜 이 겉면은 굉장히 바삭하고 안에는 부드럽고 겉바속촉. 네, 왜냐면은 일반 빵과는 다르게 제가 쓰는 오븐은 이제 유럽식 오븐이라서 수분을 이렇게 쏴줘요, 밖에서. 그래서 스팀을 쏴주면은 그 스팀을 겉면이 먹으면서 바짝 구워지고 이제 수분이 잡히면서 수분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속은 촉촉하고 이제 겉은 좀 단단한 느낌의 바삭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바게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빵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 많고 많은 빵 중에 바게트를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프랑스에 이제 도제 느낌으로 갔어요. 이제 아는 빵집의 유명한 빵집에 소개를 시켜줘서 거기서 허드렛 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거죠. 근데 계속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유럽 얘기를 하시면 진짜 유럽에서 배우신 거네요, 빵을? 그렇죠. 프랑스를 제가 워킹 워홀로 가서 1년 하고도 3개월 동안 이제 가서 배워왔죠. 네. 그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새벽 5시 반 바게트 반죽 작업으로 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모든 일엔 순서가 있는 법이죠. 먼저 밀가루의 양을 계량해서 반죽을 한 후 3번을 겹쳐주는 3접 작업을 하고요. 발효시킨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분할해줍니다. 반죽이 받은 상처를 회복하고 반죽이 잘 늘어나게 하는 둥글리기 과정을 거친 후
반죽을 잠시 쉬게 해주는 휴지기를 30분 정도 갖고요. 빵 모양을 잡아주는 성형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제 오븐에서 잘 구워주고 잠시 식혀주면 완성인데요. 이렇게 6시간 이상의 정성을 거쳐야 바게트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디저트 가게를 찾아서 이번에 삼척 시내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우, 이 시내 달달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 진원지가 여긴데, 제 개코장 아니죠? 여기야, 여기. 확실해. 안녕하세요. 역시 제 개코는 아직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달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대체 무슨 디저트 가게를 파는 곳이에요? 저희는 수제 오란다, 찹쌀 호두파이, 에그타르트를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그러니까 뭐 호두파이, 에그타르트는 뭐 늘 즐겨 먹는 거긴 한데 오란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오란다는 그 뭐 탄산음료 뭐 브랜드 바뀐 거야? 뭐 나만 모르는 뭐예요? 그건 오란씨고요. 예. 저희가 만드는 과자는 이게 오란다입니다. 추억의 간식이 바로 오란다였네요. 사장님, 그게 오란다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누가 봐도 오란다를 이제 만들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앞치마 있는 거 보니까 저 입으라고 주신 거죠? 네. 저도 같이 만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란다를 직접 이제 만들어 볼 건데, 뭔가 좀 간촐한데요, 생각보다? 어떤 것들, 과정을 좀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제 주 재료는 알라리가 있고 퍼핀콩이 있고요. 호박씨, 그리고 아몬드 해서 견과류 오란다를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뭔가요? 이거 버터 같은데? 네. 저희는 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조청, 올리고당,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청과 올리고당과 설탕. 설탕과 그게 들어가 있다. 네. 버터까지. 그럼 재료가 이게 지금 전부 다예요? 네. 오, 되게 간단하네요. 네. 오, 이게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이제 소스를 끓이고 이게 보글보글 끓으면 예. 준비된 재료를 넣고 시간 안에 붓는. 볶는다고요? 네. 쉐끼. 알겠습니다. 되게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버터와 조청, 올리고당과 설탕을 넣은 팬이 보글보글 달아오르면 지금 퍼핀콩과 호박씨, 아몬드를 팬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포인트는 소스를 골고루 묻도록 잘 섞어주는 건데요. 볶은 재료들을 네모난 틀에 올리고 뜨거울 때 밀대를 이용해 사방으로 골고루 일자로 고르게 잘 펴줍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10분 정도 식힌 후 한 입에 먹기 좋은 일정한 크기로 썰어주면 완성. 자, 여기서 한 가지 메뉴 더. 찹쌀 호두파이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찹쌀가루와 설탕을 골고루 섞어준 뒤 채로 곱게 거르고요. 우유를 몇 차례 나누어 부어주면서 반죽이 뭉치지 않을 정도로 잘 섞습니다. 여기에 호두와 완두배기에 팥배기를 넣고 마찬가지로 반죽도 잘 섞어주고요. 동그란 틀에 반죽을 부어주고 그 위에 호두를 듬뿍 얹어주면 준비 끝! 이제 오븐에 넣고 40분 정도만 기다리면 건강하고 맛있는 찹쌀 호두파이 완성입니다. 어때요? 이쯤 되면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간단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가 없겠죠? 보통은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 이 몸통의 색깔이 원래는 밝은 갈색인데 이건 아주 그냥 찐 갈색입니다. 네. 앞뒤로 보시면 바삭해요. 바삭하다고. 네. 네. 근데 속은 촉촉하죠. 고소해. 떡 먹는 것 같아, 떡. 많이 그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고요. 솔직히 아이들 견과류 먹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애들 안 먹죠? 네, 저도 저희 아이 견과류 먹일 생각으로 처음에 만들기 시작해서 저희 아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주변 지인들이 더 좋아해서 예. 프랑스 정통 바게트와 직접 만들어 본 오란다와 호두파이까지
요즘처럼 기쁜 일보다 우울한 일이 많을 땐 달콤한 디저트로 우울함을 날려보세요. 그냥 화면 보니까 또 먹고 싶어지네요. 두 분도 그러시죠? 예. 근데 사실 이제 메인 요리에 비해서 디저트를 즐기는 시간 자체는 좀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이 그 디저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쏟는 노력과 열정을 생각하면 그냥 장인이에요, 장인. 최고. 예. 그러니 요즘 디저트는요, 먼저 눈으로 딱 먹고 두 번째는 바로 맛으로 먹고 이러다 보니 정말 각양각색이고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 뭐 몸에도 좋고 말이죠. 또 맛도 다양한 이런 디저트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 아마 디저트 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우리나라 이 대중음악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지역명이라든가 동네 이름이 제목이나 가사에 들어간 경우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저문 짜작짠짜 소양강에 소양강처럼. 근데 소양강은 강 이름이잖아요. 지역명은 아니고 동네 이름도 아니고 강 이름. 그러네요. 그러면 뭐 제주도 푸른밤 네. 뭐 이런 거. 예. 그 노래가 멜로디는 좀 바뀐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편곡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제주도 푸른밤. 명곡이죠. 제주도 들어갑니다. 제주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있죠. 이태원 푸르담. 예. 그 무슨 노래? 노래 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태원 프리덤. 네네, UV 노래 아닙니까? 딱 들어도 UV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누님 근데 대단하십니다. 오늘 뭔가 제가 이렇게 왔잖아요. 창작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은 타고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선생님이 미술 쪽에만 조예가 깊으신 게 아니고 음악 쪽의 창작 욕구도. 근데 이태원 프리덤이라. 근데 왜 이렇게 빨개지죠? 알겠습니다. 이 프리와 후리도 어르신들은 후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도. 후리하다. 네, 자유를 그렇게 표현했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태원도 알고 뭐 지금 제주도도 나왔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이 행쇼의 주인공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다 이렇게 지역명, 동네 이름 이런 게 가사와 제목에 들어가 있는 노래들입니다. 어떤 노래들, 어떤 분들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쇼 행쇼. 오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눈물 젖은 목포항의 임혁, 수곡동 사랑 김기라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멋진 임혁, 김기라 두 분이 멋진 라이브를 여러분께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첫 곡은 임혁 씨의 해피엔딩. 해피엔딩으로 첫 곡인데 엔딩이 들어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흘러왔던 지난 날의 나의 청춘 술 한 잔에 기억나는 내 슬픈 모노드라마 때론 희극 배우처럼 때론 비극 배우처럼 웃고 울며 넘어왔던 나만의 무대여 난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난 아직도 무대에 있네 행복한 나에 대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파워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나이답지 네. 여기 계신 분도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제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은 저의 어떤 뭔가를 활력. 제가 이걸 안 했으면 뭘 했을까. 정말 그래요. 뭔가 음악을 생각하고 제가 만들었던 곡을 생각하고 노래를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한 곡을. 사실 지금 김기라 씨 옆에 앉아 계신 분 수곡동 사랑. 이거 누가 쓴 곡입니까? 이거? 아마 임혁 씨가 썼을걸요? 네. 그 해피엔딩에. 그럴걸요. 알겠습니다. 뭐 설명 필요 없이 가끔 저희가 가든에서 띄우거든요. 일단 노래를 오늘 함께 듣겠습니다. 수곡동 골목길 희미한 불빛 사이로 당신과 나의
깊고도 깊은 뜨거웠던 사랑의 숨결이 몇 날 며칠을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는 바람 소리도 당신 아닐까. 이적 씨의 역작. 눈물 젖은 목포항에. 제가 먼저.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앞에 큐시트가 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잘 안 보이실 때는 선글라스를 벗어 보시면 보일 겁니다. 아니, 아까 그 수곡동 사랑 있잖아요, 김기라 씨. 네. 그 곡이 그 예전 수곡동에 살던 어떤 여자분을 생각하며 부른 곡이라고 쓰신 곡이라고. 아니, 그때- 뭐 여기는 죄송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 그건 그런가요? 아니고, 예. 눈물 젖은 목포항에는 또 어떤 여자분을 생각하면서 쓰신 곡이지? 여기 예. 수기야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건 언제 추억이십니까? 네. 근데 오늘 너무 웃어. 이건 좀 진지한 노래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노래- 그냥. 예. 좀 진지하게 질문 드릴 건데. 진지하게 노래해야 되는데 지금 미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리는 유달산에 동백꽃은 피고 지는데 온다던 님은 소식도 없고 하염없이 비만 내리네. 사막도 지나 백고동 소리 내 가슴이 찢어지는. 목포가 들어가는 노래들이 참 많은데 대한민국 수많은 지역명 중에 목포라는 도시가 갖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는 예. 뭔가 그 지역마다 그 어떤 애환들 네. 있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제가 그 목포는 가본 지가 한 5년 전인가 처음 가봤어요. 예. 처음 가봤는데 너무나 도시가 아담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달산에 그때 눈이 왔는데 비가 또 왔어요. 예. 비가 왔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 공연하고 오면서 네. 현해탄 건너면서 그때 비가 정말 억시게 왔어요. 네. 억시게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이쪽으로 날아갈 상황이에요. 네. 그때 곡을 만들었는데 정말 편하게 나왔죠. 예. 아주 편하게 나왔죠. 오늘 저 마지막 곡은 사실 김기라 씨가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선 두 분 처음이세요. 예, 우리 그렇죠. 김기라 씨는 맞습니다. 예.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일단 우리 임혁 씨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오늘 의미 있었고 네.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고 하염없이 가겠습니다. 멋지십니다. 김기라 씨 오늘 마지막 곡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사 잠깐 해주시고 노래 듣죠. 어떠셨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곡동 사랑. 예, 알겠습니다.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감아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여수 밤바다 노래 뭐 다 아시잖아요. 그 노래도 그 바로 가수 장범준 씨가 여수의 그 해변에 직접 갔을 때 그 만성리 해변을 보면서 불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당시에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너와 함께 여길 걷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막 전화 수화기에 대고 막 얘기를 했대요. 바로 그때 했던 얘기가 그대로 가사로 옮겨진 게 여수 밤바다 이 노래거든요. 한 소절. 여수 밤바다 뭐 이런 노래죠. 네, 갑자기 지금 누굴 떠올리시면서 전 여친이요. 네, 전 여친. 전 여친 말고 전 여친. 나는 정말 그 감성이 딱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도시만 가질 수 있는 정말 독특한 어떤 감성. 네. 결국은 그런 게 노래 가사말이 되고 그런 게 제목이 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듣고 보니까 강릉을 좀 주제로 한 이 노래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작가님, 작가님의 의도를 여기 이 내용을 적으신 걸 알겠네.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좀 노래만 좀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노래를 잘 해왔습니까? 예, 잘 해왔는데 그건 확실한 팩트입니까? 확실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좀 강릉을 주제로 한 이제 가사나 이런 것도 좀 제가 이렇게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케이, 간파이. 갑자기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는 지금 이 칠봉도 작가님의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그래요?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행간의 의미를 전 읽은 아무튼 뭐 건데.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행쇼 여러분께 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다양한 노래와 사연을 담은 행쇼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올해는 유난히 이렇게 재난이 많은 그런 해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삽니다. 강릉 지역은 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또 격상이 된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장마는 50일 넘게 지속이 됐고요. 거기다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래저래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요. 이럴 때일수록요. 지치면 안 돼요. 네. 힘을 뿔끈 우리가 내고요. 마음을 딱 단단하게 매닫고 우리가 좀 힘들지만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도 좀 잘 살피고 좀 이랬으면 참 좋겠지 않소? 예, 바로 주변을 잘 살피자는 말씀이 지금 가슴에 와닿는데요. 나는 이번 태풍 때 피해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변을 살펴보시면 지금 집을 잃은 분들도 있고요.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수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행동이 또 심리적인 방역으로 우리 지역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칠봉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